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터닝 포인트 락 리퍼블릭 코리아를 진행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 일부만 소개된 찰리 커크의 추모식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 트럼프의 그 추모사를 좀 제가 상세하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트럼프는 등장하면서 그 앞전에 찬양을 해준 리라고 하는 그 가수에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리 그린우드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참석해준 리 그린우드에게 그 목소리에 변함없는 그에게 놀라움과 함께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망이 된 에리카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온 나라 미국이 슬픔과 충격 그리고 애도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불과 2주 전에 미국이 이 시대의 가장 빛나는 인물 중에 하나였던 또 이 세대의 거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신적인 남편, 아버지, 아들, 기독교인 그리고 애국자를 잃었다고 하면서 비통에 잠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찰리 제임스 커크, 이 커크는 그의 가슴 속 진실을 말한 죄로 광적인 냉혈 괴물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는 자유와 정의, 신과 나라, 이성과 상식을 위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살해를 당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찰리는 용감하고 대담하게 살았고 사과 없이 훌륭하게 논쟁했기 때문에 암살되었고 그는 미국 사회에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9월 10일 그 끔찍한 날 미국 자유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추모를 합니다. 찰리 커크는 이제 미국 자유를 위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말하건대 우리 누구도 찰리 커크를 잊지 않을 것이고 이제 역사도 그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찰리는 천국에서 그의 창조주와 재회를 했지만 지상에서의 그의 목소리는 세대를 통해 메아리칠 것입니다. 찰리 커크의 이름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애국자들의 영원한 기록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는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찰리 커크의 놀랍고 아름다운 아내 에리카에게 우리는 이 엄청난 상실의 무게가 거의 견딜 수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힘과 깊은 신앙을 찾았습니다. 에리카,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미망이 갑자기 되어버린 에리카 커크에게 이런 고마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 나라가 당신과 아름다운 아이들을 사랑의 팔로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크나큰 슬픔을 함께 나누며 당신의 아이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위대한 미국 영웅으로 존경받고 기려지는 나라에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찰리의 부모님과
또 커크 가문 전체에게 그의 빈자리를 채울 어떤 말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빈자리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동안의 엄청난 감정의 표출이 당신의 아들이 31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매우 성공적인 사람들조차 평생 이루기 힘든 선과 사랑을 이 세상에 가져왔다는 사실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으로서 이 슬픔에 빠져 있을 가족과 모든 미 국민들에게 치유가 되는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이어집니다. 찰리 커크는 온 마음으로 미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미국도 찰리 커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항상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을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 미국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스, 그리고 수많은 상원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다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원 의원들도 이 큰 경기장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스타디움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내각과 함께 이 스테디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길 건너편에도 수만 명이 우리를 스크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싶으신 분은 길 건너로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건 마치 옛날 부흥회 같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미국인, 특히 젊은이들에게 아직도 줄 것이 많은 애국자와 작별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카고 교회에서 자란 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애국심으로 가득 찼으며 모든 면에서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 중 하나는 대통령님, 시카고를 구해주세요였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범죄로부터 시카고를 구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찰리는 미시 축구팀의 쿼터백이자 농구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운동선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글 스카우트였고 학교 점심시간에는 그가 매우 존경했던 또 다른 자유의 챔피언 러시 림보를 들으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봉사보다 찰리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5학년 때 내린 선택, 즉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불렀던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앙과 자유에 대한 사랑의 영감을 받아 찰리 커크는 18살에 멘토의 조언으로 대학 진학을 미루고 젊은이들을 보수주의로 전환시키는 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틀 만에 주머니에 $1,800만 가지고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일리노이 출신의 젊은이가 터닝포인트 USA라는 야심찬 이름을 가진 조직을 시작하였습니다. 멋진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 조직은 앞으로 더욱 크고 훌륭해질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12년 전 찰리는 매우 진보적인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캠퍼스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카드 테이블을 세우고 큰 정부는 형편없다라는 세 단어가 적힌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그게 바로 찰리 커크입니다. 그날 그는 다가오는 모든 학생과 대화를 했는데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 그는 터닝 포인트의 첫 번째 챕터 리더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첫 해 찰리는
300일 동안 여행하며 돈을 모으고 전국 캠퍼스에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지하실에서 살았고 부모님은 그를 그곳에 두는 것을 좋아했었죠. 모두가 찰리를 사랑했었으니까요. 그는 친구와 지지자들의 소파에서 지냈습니다. 2년, 3년 동안 소파에서 생활했었죠. 그 후 삶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그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5년 동안 그는 월급을 받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그의 직원들은 그가 월마트의 청바지와 굿윌 매장에서 산 티셔츠를 입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찰리는 돈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명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찰리는 우리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해서 대통령님, 우리는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찰리,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대답했죠. 찰리는 2016년 저의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제 아들 더안과 에릭과 함께 전국을 누볐습니다. 저는 그를 잘 알게 되었고 그가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찰리는 젊은 흑인 보수주의자들을 처음으로 조직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지와 리더십을 갈망했었죠. 찰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검열, 표현의 자유, 캔슬 컬처, 취소 문화죠. 를 정치적 논쟁의 최전선으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는 저와 함께 앞장을 섰었죠. 그는 마가를 하나로 뭉치게 했고 마하가 뭔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Make America Healthy Again입니다. 내일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학적 발표를 할 것입니다. 바비, JFK, 그렇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비는 로버트를 미국에서는 줄여서 밥 혹은 바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비와 오즈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자폐증의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폐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발생하는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돕기 위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저는 그 답을 찾으라고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20년 전 1만 명 중 1명이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12명 중 1명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남아의 경우이지만 여아들도 약 20명 중 1명 정도가 자폐로 태어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죠. 우리는 그 원인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자회견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누가 기대했을까요? 바로 찰리였죠. 그는 내일 앞줄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리조나에서 저와 바비 케네디를 한자리에 모은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정말 멋진 날이었습니다. 찰리는 오하이오 출신의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이디 벤스는 잘하고 있죠. 찰리는 큰 행사 전날 밤 다른 지역에서 저에게 전화해서 내일 행사에 와서 연설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찰리, 나는 미국 대통령이야. 4시간 비행기를 타라고?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갔습니다. 찰리는 설득력이 강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내일 캘리포니아에 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찰리 제발 좀 봐줘 라고 했지만 찰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항상 찰리에게 갔습니다. 찰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찰리는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곤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했지만 찰리는 항상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찰리가 아무리 커져도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몇 년 전 한 4학년 학생이 찰리에게 자신의 팟캐스트에 출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팟캐스트는 아마 그 학생의 부모님과 찰리만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찰리는 이미 꽤 유명했었죠. 그는 출연을 수락했고 그 소년이 조언을 구하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좌파,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은 돈은 많을지 몰라도 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나는 필요하다면 새벽까지 일하고 밤 늦게까지 깨어 있을 것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절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죠. 제가 집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중요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말이죠. 그들이 저에게 말했을 때 저는 지금 나가주세요. 제발 당장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찰리 커크는 겸손한 시작에서 누구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터닝 포인트를 미국 정치의 거대한 운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년 250회 이상의 연설을 2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했습니다. 당시 보수주의자로 대학을 찾는 것은 유행이 아니었죠.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대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동의했지만 급진 좌파가 위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2200개의 캠퍼스에 챕터를 세웠고 1000개 이상의 교회에서 연설을 했고 하루 100만 명 이상이 듣는 팟캐스트와 라디오 쇼를 시작했습니다. 찰리는 젊은이들을 운동에 끌어들였습니다. 2024년에는 공화당 후보 사상 처음으로 30세 미만 남성의 과반을 얻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는 저를 열심히 일하게 했습니다. 대통령님, 여기서 연설해야 돼요. 저기서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고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찰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와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그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암살되던 날 그의 직원이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에도 찰리는 나는 그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야. 그들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찰리 커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찰리 커크의 많은 주장은 상식에 기반을 했습니다. 찰리는 직원들에게 나는 그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야. 그들을 알고 사랑하고 우리나라에서 멋진 삶으로 이끌고 싶어 라고 썼습니다. 그가 돌아가던 날, 죽음의 날, 그 사적인 순간에서 우리는 찰리 커크가 진정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찰리 커크는 고귀한 정신과 위대한 목적을 가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찰리와 달랐습니다. 저는 제 상대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에리카. 하지만 에리카와 모두가 저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찰리는 지금 저를 내려다보며 화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악마화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 모두를 그가 믿는 선하고 올바른 원칙으로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찰리는 매번 연설 전에 하나님, 저를 당신의 뜻에 사용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찰리가 성공할수록 그의 사명은 더욱더 위험해졌습니다. 전국 캠퍼스에서 그의 열린 대화의 추구는 위협적인 증오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폭탄 위협, 화재의 경보, 그를 해치려는 분노에 찬 급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찰리, 이것은 위험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한 행사에서 경찰이 성난 폭도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리케이드를 세워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들은 잘 만들어진 동일한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지하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돈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무부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안티파 테러리스트들이 창문을 부수고 돌을 던지며 찰리가 연설했던 건물을 습격하려 했습니다. 찰리는 매일같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협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위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라고 했었죠. 그는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절대 항복하지 말자라는 모토를 공유했었습니다. 찰리는 그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급진주의자와 그들의 미디어 동맹, 또 제 아들이 말하는 가짜뉴스 미디어는 찰리를 침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찰리가 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찰리는 대학교 캠퍼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찰리를 거짓으로 비판했지만 그는 논쟁에서 이겼고 승리하였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얻었으며 선거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2024년 11월 5일 그 아름다운 날을 기록하시죠. 9개월 전 정말 멋지고 멋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찰리에게 깊고 영원한 감사의 빚을 지었습니다. 에리카와 찰리가 터닝 포인트를 뜨겁게 만들었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관세는 우리를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돈을 벌고 국민을 더 잘 돌보고 있습니다. 숫자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 11월 선거 밤 승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찰리는 카메라 앞에서 감정에 북받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손에 묻었었죠. 그건 제가 아는 찰리가 아니었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찰리였습니다. 그는 큰 심장을 가졌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며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에리카가 사랑스럽게 그의 머리에 마가 모자를 씌웠습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우리는 사랑합니다. 모두 마가를 사랑합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조 바이든이 마가를 맡겠다고 했던 연설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저는 누가 저 사람에게 마가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걸 알려줘 라고 했죠. 찰리는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겸허해진다라고 늘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큰 심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모든 미국인은 찰리 같은 훌륭한 젊은이를 죽이려는 뒤틀린 영혼과 어두운 정신을 가진 이들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변명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찰리의 살인은 한 사람이나 한 운동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 총은 그를 겨냥했지만 그 총알은 우리 모두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찰리는 이곳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깊이 믿는 아이디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찰리의 메시지는 이제 더 크고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찰리는 2주 전보다 지금 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리카와 그의 아름다운 아이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게 사실임을 압니다. 찰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와, 대단한 군중이야 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찰리에게 미국 최고의 민간인 영예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여할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아름다운 백악관에서 찰리가 진정으로 존경했던 안전한 곳에서 말입니다. 워싱턴 DC의 범죄를 12일 만에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제 거리를 안전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멤피스로 가서 그것도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로 갈 때 찰리를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찰리를 살해한 잔인한 암살자는 체포되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끔찍한 범죄에 대해 완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정치적 폭력을 자금 지원하고 조직하는 급진 좌파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찰리의 살인에 대한 대응은 법 집행에서 시작일 뿐입니다. 지난 11일 동안 일부 논평가, 인플루언서들이 그의 암살을 병적으로 찬성하거나 변명하며 환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들은 지난 8년 동안 자신과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인을 환영했죠. 그들은 재능도 시청률도 없는 늦은 밤 TV쇼가 취소되었다고 파시즘이라고 비난하면서 지난주에는 찰리가 당한 일을 정당화한다고 암시했습니다. 미국 정치 어느 쪽도 혼란스럽거나 잘못된 사람들의 독점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그들이 진리, 선함, 덕의 독점권을 가진다고 믿고 권력, 사고, 언론도 독점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퉁이를 빠르게 돌았습니다. 언어가 폭력이라면 일부는 폭력이 언어를 막기 위해 정당하다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찰리가 실천했던 이성과 열린 토론의 전통은 우리 민주주의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자유로운 미국 시민들의 권리이자 유산이며 계몽주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문명의 가장 소중한 업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찰리 커크가 자랑스럽게 높이 들었던 자유의 횃불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횃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찰리는 정치적 재정렬뿐만 아니라 영적 각성도 필요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법과 질서, 종교가 없으면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미국에 다시 가져오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미국에 가져오고 싶습니다. 찰리는 오늘 그의 친구와 동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기뻤을 것입니다. 유타에서 총성이 울리는 순간 수백만 미국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찰리를 구해주세요. 그의 지상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 기적을 위한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산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수천 명이 시청 앞에서 미국 국가를 부르며 찰리 커크의 이름을 든 포스터를 들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군중들이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우리는 찰리 커크를 지지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기억은 베를린, 바르샤바, 비엔나, 시드니, 마드리드, 런던, 텔아비브 거리에서 길어졌습니다. 찰리 커크는 단지 대학 캠퍼스의 마음을 바꾸려는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역사를 바꾸는 더 큰 업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 그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속에 쉬고 있습니다. 그는 위스콘신 캠퍼스에서 연설하던 사람에서 신의 보좌 앞에 무릎 꿇은 사람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잃은 친구와 리더를 위해 슬퍼하지만 그의 신앙으로 강화되고 그의 용기로 북돋우며 그가 살고 죽은 자유와 그가 깊이 믿었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의 모범의 영감을 받아 나아갑니다. 찰리는 터닝 포인트 USA라는 특별한 것을 만들었고 에리카의 리더십과 사랑 아래 그것은 더 크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찰리, 우리는 모두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한 일에 대해 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에리카와 아이들 미국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모식에서 행했던 추모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좀 길긴 했지만 이 얘기를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은요, 이러한 그 미국 사회의 이 진정성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글렌데일에 있는 이 스테이트 팜 이 스테디움이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곳을 차고 넘쳐서 수만 명이 바깥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이 현장을 무려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이 추모식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요일이니까 가능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국장을 치르는 것보다도 더 성대하고 엄숙하게 31살에 떠나보내는 찰리 커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미국 시민들이 추모한 것은요, 미국 사회가 지금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대변화, 즉 찰리가 했던 대로 터닝 포인트, 전환하는 USA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이 나라도 그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 수많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탄생이 되었는데 왜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았겠습니까? 교회가 현금 세탁하는 장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짜 기밀성 주체 사상이 교육되어지는 장소로 변질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젊은 아녀자들을 겁탈하는 강간의 장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야말로
정말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 목사들이 밥 먹는 목사, 즉 먹사인지 아니면 입에서 독을 뿜어내는 독사들인지 아니면 정령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 주님의 양떼를 거두는 목사인지 도대체 이 나라의 목사들은 다 어디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교회는 다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나 많은 밤중에 아마 비행기를 밤중에 내려보신 분들은 이 비행기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서울과 김포, 옛날에 김포공항 있을 때 얘기예요. 보면은 뭐 하늘에서 보면 막 반짝반짝 빨간 불빛이 얼마나 많아요. 그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도대체 뭐냐? 교회다. 다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냐?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도대체가 주의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들은 어딜 갔고 주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딜 간 것입니까? 나라가 왜 이렇게 부패합니까? 에? 왜 이렇게 부패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어디로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보혈이 다 어디로 갔기에 이 나라 사회가 이렇게 썩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요, 제가 국정원에 있으면서 이 훈련 받을 때부터 이 표리가 부동한 예수쟁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훈련 받을 때 진심이 아니야. 잔꾀 부리고 빠져나가려고 온 잔머리 쓰는 애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성경책 끼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나와. 차마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 애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안 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응?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그러는데, 자, 오늘날에 교회를 가보세요. 정신 빠진 목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응? 필요할 때만. 자,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회를 볼 때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서 한국이 고생하고 있다. 엿먹고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목사들 가운데 한 70-80% 이상은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를 원망하는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응? 미국을 모르는 거야. 무식한 거야. 도대체가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몰라요. 응? 그저 입으로 짓거리고 있는 거는 보고 들은 건 있어서 뭐 주님의 보혈을 찾고 성령 하나님 찾고 보혜사 찾고 은혜 찾고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나라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거나 기도하지 않아.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 안 해. 뭘 위해서 기도해? 주일날 거치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또 다른 기도원 건립하는 걸 기도하겠지. 교세 확장하는 걸 기도하고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것을 기도하고 그러고 있겠지. 과연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성령께서 그곳에 와 있겠냔 말이야. 없지요, 당연히. 바베탈처럼 쌓아놨는데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으시겠어요? 빌어먹을 놈들 내일은 팔아서 돈벌이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러고 욕하고 있겠지. 그러니 어떤 한 권사님이 임사체험을 해서 가봤더니 큰 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거기 지옥불에 떨어져 갖고 헤매고 있더라는 거 아니야. 응? 이게 바로 오늘날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식으로 특권 가진 계급으로 부패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지내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 팔아서 돈벌이 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야말로 지금 터닝 포인트를 안 하면 다 죽게 생겼다니까,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각성을 하자고. 꼭 교회를 가야만 각성되는 게 아니야. 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일날 말씀 전한다 그러면서 헛소리 개소리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 어? 성도들 삥 뜯으려고 헌금 뜯으려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냐고. 어? 거기에 속아갖고 말이야. 가갖고 돈 바치고 재산 바치고 어떤 데 몸까지 바치지. 어? 이러고서는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입에서 분식하고 회칠하는 그런 놈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예배드리면 뭐 할 거야 그거. 썩은 죽은 예배인데. 어?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만이라도 정말로 성령 부흥 운동을 새로 일으켜서 각성하고 주 앞에 솔직해지고 모든 목사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애곡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말까 일 텐데 아직도 겁없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거짓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미국 사회가 지금 5만 8천 6만여 개의 터닝포인트 USA 챕터가 일어나듯이 대한민국 곳곳의 교회가 각성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됩니다. 마르크스 레니니즘 교육하는 현장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불길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가짜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이 행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양성되는 장소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 다소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2025년 9월 26일인데요. 어제 IMF 직원들이 와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죠. 자, 틀림없이 연말이나 연초에 끝납니다. 대한민국 경제 끝납니다. 국가 부채 무슨 뭐 1,몇백조 원이 되고 엉망이 되면서 아주 풍비박산이 날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미리 신랑을 맞을 준비하듯이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멍청한 다섯 처녀처럼 때가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 다섯 처녀처럼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활하고 간사스럽게 혓바닥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떠드는 예수쟁이들한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팔고 다니다가 벼락마저 죽거나 지옥에도 못 갑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서 제 의지랑 관계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정직하고 솔직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벼락마저 돼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증스럽게 거짓말하고 가짜로 살잖아요. 진짜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여러분들이 설령 예수쟁이를 하더라도 벼락마저 죽습니다. 벼락마저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터닝포인트 락 리퍼블릭 코리아 대한민국이여 변환하라, 대한민국이여 전환해라 라고 하는 우리 터닝포인트 ROK 경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